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8만원 근처에 붙였습니다. 3%대 상승해서 끝났고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9월달 신고가 간다. 9월달 계속 신고가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 여기 4월과 5월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영상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근데 정작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호재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게 7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8월 달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든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수를 하려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적으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수해도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충분하다. 30% 이상이다. 이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으로 가서 수익의 폭을 키워라. 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원익홀딩스, 두산테스나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이것 때문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하락 구간이 강하게 발생했고 11월 달에 저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을 쭉 왔습니다. 제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 하락할 폭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직까지 매수는 안 되지만 팔 필요도 없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려면 미증시까지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3월과 4월 달에 미증시는 폭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한 3만 원대로 들어간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달러 가치가 완전히 박살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을 임기 초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봅시다.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다른 채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사라고 했다.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샀든 물렸잖아요. 여기서는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매수도 안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는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최소한 6만 원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저가 보면 5만 원 초반. 그렇죠? 그리고 쭉 빠졌을 때는 5만 원을 살짝 이탈하는 부분까지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겠느냐?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바닥이 잡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화살표가 떴을 때 사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확인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그럼 올라올 때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종목별 투자자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죠. 기관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수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하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빠질 만큼 빠졌었다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한 가지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미래 가치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 가격 반영이 끝났다. 그리고 끝났지만 이건 예상이잖아요. 어떤 안 좋은 게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미증시도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이 있어야 되고 미증시 올라오면서 한국 시장도 땡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안 빠질 때 가장 먼저 꿈틀거렸었던 게 어딘가요?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게 어디예요? 원익홀딩스예요. 원익홀딩스 이렇게 신고가 만들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째 어때요? 여기부터 6,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100% 올라가잖아요.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두산테스나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죠. 솔브레인 이런 것들
그쵸? 다 뭡니까 이거? 신고가잖아요. 52주 신고가를 다 친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시세 구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순환매를 돌고 있죠. 원익홀딩스가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원익홀딩스가 삼성전자가 올라더라도 여기 8% 정도 빠졌죠. 조정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을 때까지, 근데 삼성전자 사이클이 한두 달이면 끝나나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원익홀딩스, 두산테스나 솔브레인 그리고 다른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세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내가 어쩌다가 바닥을 잡았어. 근데 올라오기 시작하네.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추세는 유지가 된다.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세요. 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고가 돌파 구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리고 8만 원 넘어가면 이제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한 거잖아요. 매물대를 다 넘긴 겁니다. 보세요. 여기 매물대를 이탈했을 때 얼마나 강하게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고 쉬지 않고 계속 빠졌는지. 그럼 이 추세가 끝나는 거,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건 어디였나요? 최소한의 펀더멘탈을 지켜야 되는 부분, 시장이 빠져도 버틸 수 있는 부분. 삼성전자는 그동안 그래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반영된 가격대가 5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5만 원까지 빠질 거야 이걸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 안 빠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까지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내릴 때 그래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았어, 손절해, 쭉 내려가, 기다려, 올라가. 얼마나 번 건가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쵸? 여기서 만약에 확인하고 매수해, 안 올라가, 손절하세요. 이 얘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다 그래서 뭐 손절이 뭐 10% 20%씩 나오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확 투입하기가 무섭죠. 그랬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군들은 뭐예요? 모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지금 대장주가 이끌고 가는 종목군들입니다. 보세요. 원익홀딩스, 삼성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두산테스나 마찬가지예요. 솔브레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강하게 시세를 내기 시작했나요? 그쵸? 종목이 몰려 들어온 거. 요 날이잖아요. 7월 28일. 요때 뭐가 나왔나요? 테슬라의 계약건. 그쵸? 근데 그 전에 먼저 신고가를 만들면서 준비한 건 어디예요? 원익홀딩스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어때요? 먼저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격 조정 발생하죠. 그래서 8% 빠진 겁니다. 그럼 조정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매수관 잡아야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지표로 보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이제 시작입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정말 강한 시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제가 분명히 8만 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15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붙잡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가장 큰 놈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HBM 플러스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그렇죠? HBM 같은 경우에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빅테크 수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3일 만에 1조 원 증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신고가.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 정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가 여기 7월달 이후부터 삼성전자보다 약간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이때 왜 그랬느냐?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같은 시장을 공략을 합니다. 같은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 아니 반대로 삼성전자가 뺏긴 시장을 하이닉스가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 하이닉스가 뺏어갔던 시장을 다시 공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범위가 커질 수 있는 상황, 그때가 언제예요? 오라클의 실적, 지난주에 있었던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예요. 근데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엔비디아도 랠리를 펼쳤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론 같은 종목군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AMD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바닥을 딛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발생한다? 선반영 구조가 발생을 한다.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삼성전자 지금 실적 좋아졌어요? 아니요. 10월달 대야 실적 나옵니다. 근데 10월달 실적 그래 최소한
6조 원대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분기 실적이 6조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쭉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6조 그리고 2분기 4조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이번에 예상치 9조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10조 넘어갈 거라는 예상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팹에서 돌아가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한 가지만 보시는 게 맞아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 끄트머리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에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나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 파운드리에 대한 수준은 장기간 진행이 되는 거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27년도는 되어야 자금이 이렇게 돌면서 파운드리 쪽도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면 오히려 끝나요. 주가가.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춤할 수 있는 가격대가 올라면 최소한의 실적 개선세, 그렇죠? 최소한 여기 50조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50조가 가려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1, 2년 사이클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이 보여줬죠. 삼성전자 지금 시작이니까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가 올라갔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제2의 한미반도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시간 타점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쓸데없이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장 움직임 대비해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의인지에 집중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삼성전자 4%, 하이닉스 6% 상승 마감, 그리고 삼성전자 8만원 근접, 관련주들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격 발생 조정받고 있는 중. 원익 콜딩스 같은 이야기죠. 시장은 같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돈다. 원전 같은 경우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7%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미국, 영국 1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협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에요. 많이 올라서 필요한 조정을 받았고 반등 확인하는 즉시 매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매수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장 시작하자마자 공유를 해드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모든 내용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관련주들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서 보세요. 자, 알테오젠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신고가 구간에 있었어요. 24년도부터는. 어때요? 매매 구간 계속 잡죠? 이런 구간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해요. 물론 매매하다 보면 4%씩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는데 9월 9일 날에도 6% 수익 구간, 그리고 여기 보면 7월 28일 날에도 33%. 근데 언제 샀어요? 쭉 내려서? 아니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돌파하니까 더 사죠. 그리고 내려오니까 매도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30%대 수익 구간이 터진다. 자, 그리고 보면 반도체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거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반등 확인하면서 매수했죠.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 확인하고 나서 매수했고 3개월 동안 30%의 수익 구간 하이닉스로 이렇게 수익을 낸다고요. 초대형주로. 주식시장은 이 틀 안에서 돌아요. 무조건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렇죠? 항상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을 잡습니다. 쭉 내려보면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터지죠.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조정을 줘. 그쵸? 이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를 보잖아요. 24년도 연봉을 보면 연초, 연말 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뭔가 간당간당할 때 그때 어때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건 뭘까요? 시장 규모가 유지가 됐거나 아니면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입니다. 즉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악재였었던 파운드리, HBM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커진다? 삼성전자에 나쁠 게 없죠.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같이 올라간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순간적인 오버슈팅 구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까지 보유하세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엄청난 상승폭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신고가 종목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